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어제는 수능이 치러졌죠.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낸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가족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은 오늘 맑은 하늘 펼쳐진 가운데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뚜렷한 비나 눈 소식 없이 늦가을 정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늦은 밤에는 곳곳에 적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지광국사탑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엽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6.6%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8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선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실업자 수는 17,000명, 실업률은 1.9%였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희망체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의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에 주민등록을 둔 9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3,100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달마다 초등 고학년 학생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원주시가 시립미술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시물 확보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쯤 원주 시립미술관 미술품, 미술기록물 구입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기금은 시비와 기부금으로 충당돼 내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원주 시립미술관은 2027년까지 200여억 원을 들여 원주시 태장동에 지어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지정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원주시가 기울여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환경과 원정희 환경행정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번 선정의 의미와 또 배경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계획과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추진 실적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 청정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환경 도시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 원주시의 환경 교육도시 선정은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고 원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심사와 또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지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법정 환경도시 지정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에 강력단체 2개소, 기초단체 13개소, 그리고 총 15곳을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의 성과, 교육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12곳으로 금년 12월 평가위원들이 12곳을 순회하며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역은 인천광역시, 기초는 원주, 도봉, 부천, 용인, 청주 총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6곳 중 원주시가 선정이 된 거네요. 네.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정기간 3년 동안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획 중에 있고 먼저 12월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선정도시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사업 컨설팅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등이 있고 환경교육도시 간 네트워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부 공무사업 가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고 특히 원주는 환경 기반 시설과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추가 사업 확보 가능성이 큰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또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라는 원주시의 비전이 이번 선정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전에는 어떤 목표와 또 철학이 담겨 있을까요? 원주시 환경교육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유아, 학생, 성인, 노인, 군인 등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환경교육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 거점인 환경복지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군부대 등을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대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원주시의 비전이자 철학입니다. 네, 관련해서 원주시는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군장병 대상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주는 5개의 장성급 군부대를 보유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네. 장병의 현역 복무 기간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병영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분리배치를 주제로 찾아가는 군부대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부대 사단장님 등 지휘부의 추진 문제가 매우 높았고 장병들의 호응도 또한 최고였습니다. 군과 지자체 협력형 환경교육 모델이 원주의 혁신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또 시민단체, 학교, 또 기업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원주 환경교육 네트워크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는 올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회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환경교육센터가 위치해 있는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관내 70여 개의 기관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컨퍼런스, 환경부스 운영, 환경 콘서트, 환경과 관련 문화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주간 행사뿐만 아니라 학습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환경 콘서트, 그다음에 지역 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환경 교육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환경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게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찾아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환경교육센터와 또 기후변화 홍보관이 앞으로 환경교육도시 원주의 핵심 거점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갖춘 공간인지 이 시간을 통해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선 원주시는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 홍보관에 전담팀을 배치해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실과 대강당을 포함해 쾌적한 강의실을 구비하고 있어 교육시설로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고, 올해 20억 원의 리모델링을 마친 기후변화 홍보관은 기후변화 체험 관련 최신 시설을 구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저도 기후변화 홍보관을 방문해 봤었는데 남녀노소 또 가족분들끼리 와서 굉장히 즐기기 좋게 마련이 됐더라고요. 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지정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일까요? 그동안 우리 시는 생활 거점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활성화로 교육의 양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을 합성하는 등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번 지정이 원주시의 탄소 중립 실천이나 또 지역 환경 정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환경교육도시는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정책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시의회, 유관기관, 군부대, 공기업 등 환경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ESG 경영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정책과 교육이 함께 움직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함께 만들어 온 시민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행정과 기관뿐 아니라 원주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집 환경 동아리인 꼬마 수호단이 강원 환경 대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참여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도시, 또 원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청 환경과 원정희 환경행정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지광국사 해린의 숨결이 깃든 원주의 법천사지, 그 역사적인 공간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활용 행사가 열린다고요. 원주의 대표 문화유산이 어떻게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번 행사는 원주로 환수된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이 시민의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기존에는 환수를 기념하는 중심의 공식 행사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시민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기획이 확대됐습니다.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전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꾸며졌는데요.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역사박물관 김민기 선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주로 환수된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역사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환수를 기념하는 기념식 위주의 행사가 추진되어 왔으나 올해는 시민들이 지광국사탑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기획해서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랑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방문을 하시고 법천사지랑 지광국사탑에 대해서 관심이 제고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원주시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토대로 법천사지와 지광국사탑을 활용한 행사나 축제, 전시, 공연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법천사지와 지광국사탑은 우리 지역의 대표 유적이기도 하잖아요. 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역사적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법천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시대에 번창했던 사찰인데요. 이곳은 문종 때의 고승, 지광국사 해린 스님이 입적한 곳으로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광국사탑은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나 고려 석조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도 꼽히고요. 한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와 시민 곁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 자체가 원주 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요. 역사적 아픔과 복원의 의미를 함께 지닌 지광국사탑은 단순한 유물 그 이상으로 원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김민기 선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천사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돼서 고려시대 때 번창했고 임진왜란 때 화재로 폐사되었다고 전해지는 폐사지입니다.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문종 때 국사였던 지광국사 해린 스님이 입적한 곳으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세워졌습니다. 지광국사탑과 탑비 그리고 발굴 유물을 통해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석조미술 양식을 볼 수 있고 특히 탑비에는 지광국사 해린 스님이 행장과 공적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광국사탑은 예술적 가치,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여러 번 위치가 옮겨지는 등의 고충을 겪어왔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지광국사탑의 아름다움을 원주 시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1일차에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 그리고 밤 7시부터는 야외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2일차에는 오후 2시에 역사 토크 콘서트와 오후 3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요. 체험 부스는 오후 6시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토크 콘서트는 사전 예약제로 그 외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과 자세한 일정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휴관일인 17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 주말에는 밤 8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네, 고려의 찬란한 문화와 또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시간, 또 법천사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공급을 약속했던 그래픽카드 26만 장 중 일부가 원주시에도 들어올 전망이라고요? 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신 그래픽카드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었는데요. 이 중 일부가 원주로 들어올지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우선 내년 초 개원하는 엔비디아 교육센터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용 GPU 블랙웰 16장을 받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GPU 16장은 교육센터에 들어설 서버 2대분 물량으로 교육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교육센터에 들어가는 블랙웰 GPU는 사실 이번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약속한 26만 장 공급에 앞서 결정됐던 사안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7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 메가데이터 코리아와 손잡고 의료 소벌인 AI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는데요. 여기서는 최신 GPU 공급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 최근 서울대 연구원과 의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경제적 효과 평가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GPU 공급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실제 공급은 오는 2027년께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두 개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이 원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산업 확충은 원주가 의료 AI 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정부 AI 산업 방향에 원주가 포함되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주시의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공급이 잘 이뤄지고 또 앞서가는 AI 산업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길 바라보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횡성 지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지역 농가 일손을 도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본국 귀환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올해 유치한 횡성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출국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47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출국한 데 이어 이번 달 580명, 다음 달 300명의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공항 이동 지원과 출입국 절차 안내, 체류 서류 확인 등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횡성 지역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어떤 업무에 투입이 됐었나요? 네, 올해 횡성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농가에서 고랭지 채소와 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재배부터 수확까지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횡성군은 지난달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요 조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393 농가에 1,701명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 4곳에 140명 등 총 1,841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를 법무부에 배정 신청했습니다. 횡성군은 내년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 농가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인력 매칭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횡성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안전하고 원활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창군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요? 네, 평창군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의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표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 및 유도선 훼손 및 설치 미준수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불가 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차 위반 10만 원, 고의적 주차 방해 50만 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박상원 대표가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박상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가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수정하는 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대표는 27년간 강원연구원에 재직하며 전국 최초로 지역 소멸 대응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 제시와 자문을 맡아 제도 설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